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개발원과 첫 만남입니다.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을 위한 정책연구와 교육사업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와 많은 소통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성가족개발원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입니다. 평소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이영란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최진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윤정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팀장입니다. 유아랑 성별 영양평가센터 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은 정책연구팀, 교육사업팀, 경영지원팀을 비롯하여 3개 팀, 2개 수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기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며 정원의 인력으로 수탁기관 인력 6명이 있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부서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 세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말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보다 1억 9,200만 원 증가한 19억 5,300만 원입니다. 6월 말 기준 현재까지 집행액은 5억 6,600만 원이며 잔액은 13억 8,700만 원입니다. 예산 잔액의 대부분은 연구 용역비와 사업비로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 목록입니다. 먼저 7쪽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을 위한 정책 연구입니다. 하단 울산광역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발전 방안 연구입니다. 울산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확대하기 위해 세1센터의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울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뿐만 아니라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을 강구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3월 연구과제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6월까지 세1센터 근무자 18명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7월 말 최종 보고서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울산형 여성 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해 울산에 특화된 여성 친화도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구군별 성주류화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6월 말 현재까지 울산 통계자료 분석과 시민 500명 대상의 정책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8월 중 설문조사를 분석해서 결과를 분석하여 FGI 조사를 실시하고 10월경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2020년 울산광역시 성인지 통계입니다. 경년으로 발간되는 중앙 성인지 통계를 바탕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역 상황에 맞는 성인지 통계 지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울산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법령, 사업, 각종 계획에 대한 성별 역량 분석 평가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영역별 통계 자료를 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간편 책자를 추가 제작하여 11월까지 최종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조 여성폭력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서비스 선진화 연구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함께 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서비스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여성 친화도시 울산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부터 연구에 착수해서 각종 문헌과 사례 분석을 통해 11월까지 여성폭력 안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서비스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조 울산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울산은 매년 750명가량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 관련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연구에 착수했고요. 문헌고찰과 통계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울산 지역 여성 장애인 정책 점검 및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여성 장애인은 여성이라는 사회적 억압과 장애인이라는 불이익의 이중고를 겪고 있고요. 기존 정책은 장애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 지역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복지수혜 확대, 사회 경제적 자립 기반의 확충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관련 통계 자료 수집과 연구에 착수했고요. 전문가, 자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11월에 최종 정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조 울산시 일생활 균형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일생활 균형 가치관의 확산과 이에 따른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특화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일생활 균형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가족 친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연구에 착수해서 선행 연구자료 검토와 설문조사, 타지역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11월 최종 지원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울산 지역 풀뿌리 여성 소모임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지역의 성평등 정책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관련 정책 형성 과정 확대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로서 울산 지역의 풀뿌리 여성 소모임의 실태를 조사하고 소모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울산 지역 풀뿌리 여성 소모임의 현황 조사, 심층 면접 조사를 했고요. 하반기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서 10월까지 최종 풀뿌리 소모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울산 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입니다. 최근 울산 지역의 교원 성희롱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 울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울산 지역 교직원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 연구를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울산 시민 9,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7월 말까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6쪽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먼저 혁신여성 리더 양성과정 기본과정입니다.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젠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개발과 리더십 향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실시하면서 7월 21일까지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17조 혁신여성 리더 양성과정 심화과정입니다. 혁신여성 리더 양성 기본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취업, 창업
창업 등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수강생을 모집해서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정기간해물 울산 여성 발간입니다. 지역의 여성 발전과 사회 참여, 여성 일자리, 가족 문제 등 사회적 이슈와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서 여성 가족 분야 정보 제공 자료집 울산 여성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함께 일하는 울산 여성이라는 주제로 제10호를 발간했고요. 12월에 한 차례 더 발간할 예정입니다. 기획 특집, 어쩌면 재미, 요즘 울산 여성 등 다양한 섹션으로 책자를 구성해서 울산 여성 가족개발원의 연구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여성 가족 정책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여성 현안 포럼 릴레이톡 젠더 이슈 톡톡 발간입니다. 울산에서 발생하는 여성 가족 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여성 현안 포럼 릴레이톡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톡 내용을 정리 보완해서 젠더 이슈 톡톡 책자 발간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3월에는 여성을 위한 공간, 5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예방을 주제로 릴레이토크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3회 더 추진해서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관 협치, 상호협력 및 정보 교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조 울산 여성가족 브리프 발간입니다. 울산광역시 여성가족 현안 과제 및 주요 동향에 관한 정책 정보를 가독성 있게 편집해서 유관기관 종사자 및 일반 시민에게 널리 공유하고자 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초등 돌봄 사업 현황, 여성 인력 채용 실태, 양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 조사,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4차례 발간했고요. 11월까지 2차례 더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조 슬로건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울산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슬로건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슬로건을 공모하여 시민들로부터 191건을 응모받아서 내외부 위원 심사와 디자인 작업을 거쳐 6월 말 최종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9월까지 초등학생 온라인 사생대회를 실시하고 우수작을 중심으로 슬로건 물품을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울산 여성 독립운동 인물사 발행입니다. 독립운동을 펼쳤던 울산 여성을 중심으로 기존에 주목을 받았던 여성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굴되지 못한 울산 여성의 삶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문헌자료 고찰을 시작했고 6월까지 발간 주제, 목차, 집필자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울산의 여성 독립운동가 대상 인물도 10명을 발굴하였습니다. 10월까지 인물 및 독립운동 기록을 고증하고 집필하여 인물사 발행 등을 통해서 과거 울산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다우리 서포터즈단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시정 방향에 맞춰서 시민이 직접 여성가족 정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다우리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서포터즈단 신년 교류회를 시작으로 울산 여성 간행물의 의견을 게재하고 서포터즈단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활동, 2021년 개발원 정책 연구 과제 수요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역량 강화 교육, 시정활동 참여, 연구과제 발굴 제안 등으로 개발원 연구 성과 홍보와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020년 여성인재 아카데미 수탁사업입니다. 울산 지역 여성인재가 지역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여성인재 육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수탁사업입니다. 7월 24일 울산 지역 공공기관 여성 중간 관리자 정규 과정을 시작으로 9월에는 여성 시민 리더 정규 과정을 실시하고요. 지역의 여성 리더 역량 강화와 여성인재 육성 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여성가족 관련 원활한 수탁기관 운영입니다. 먼저 울산 성별 역량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 역량평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양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서 2018년도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받아 성별 역량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와 5개 구군의 법령과 사업, 성인지 예결산 제도 수행과 컨설팅 및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일괄 수탁받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울산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 서비스 시장 확대와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 복지 인구 정책과 수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회 서비스 신규 사업 개발,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과 교육, 서비스 현장 모니터링 및 서비스 품질 관리, 서비스 홍보 및 우수 사례 발굴 등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전체 운영 현황을 조사했고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의 전담 인력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개발연구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환복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하는 질문에 좀 우문적인 있더라도 현답으로 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 개발연구원은 우리 여성가족 정책을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게 가장 큰 주목적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연구원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외부 용역도 위탁하고 우리 가족 관련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위탁 수탁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위탁받아서 이렇게 개발 정책을 만들어서 관련 부실과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외부 기관도 이게 수탁을 보니까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수탁하는 거 돼 있던데 연간 우리 가족 개발 연구원에서 외부의 수탁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년에 이 연구 인력으로 가지고. 예. 사실 작년까지는 이제 조직이 올해서야 조직 인원이 3명 늘었고요. 작년에 9명의 정원으로 갖고 하다 보니까 외부 수탁이 한 건에서 2건 정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4건을 수탁받게 되었습니다. 많이 받았네, 그죠? 네네. 우리 답변하신 분들 원장님 위에 처음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좀 벗으세요. 이건 너무 이러니까네 얼굴도 모르겠고 밖에 나가면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최진기 위원은 아무도 기억 못 하겠는데 전체 예산을 봤습니다. 한 19억 중에 관리비하고 예비비를 합해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그냥 단순한 연구소 운영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고 기껏 연구하는 연구비만은 한 9억 1,400만 원 정도로 9억 정도로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총괄표 보니까 예산을 단순히 예산 집행상을 보니까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은 4페이지 보면 전체 예산이 19억 5,300만입니다. 네네. 그죠? 그 중에서 다른 걸 인건비, 경영, 경비, 성과, 이런 건 전부 다 관리 운영비인데 관리 운영비를 뺀 사업비가 9억입니다. 그죠? 보통은 제가 생각하는 길은 관리 운영비보다는 사업비가 보통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조금
개발연구원이 운영하기엔 굉장히 힘든 그런 예산 구조가 돼 있다는데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예산 활동을 이렇게 받는데 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 사업비 9억 중에 그러니까 자체 사업비가 4억 정도 되고요. 네네. 수탁 받은 그 수탁 협회를 용역 그랬다고요? 사업비가 한 예, 예. 18억 아니 1억 8천 되고요. 다 합해가지고 보조금 사업비가 3억 정도 예. 됩니다. 예, 예. 이런 정도의 예산 규모로 가지고는 그 단순하게 예산개발 연구 활동이 가장 추가되고 수탁받고 우리 위탁받는 그런 연구 활동하기에는 연구비가 제 생각엔 좀 턱없이 좀 작아요, 솔직히. 예, 예? 예 작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건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시각이 예산 당국이라든지 그 여성가족정책과가 이런 데서 제대로 이렇게 지원이나 이런 게 약하다는 듯이 첫째 원인일 거고, 둘째는 예산 당국이 우리 예산부서가 좀 너무 인색하게 이렇게 여성개발원장이 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원장님이 예산 확보 노력을 좀 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세 가지로 이렇게 함축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원장님께서 그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 개발을 만들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 좋은 연구 결과도 나올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비롯한 여러분들이 모두 분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중 사업비 전체 예산 중에 그나마 그래도 국비를 받아가 하는 사업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울산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단입니다. 국비가 1억 8천 받고 우리 시비가 7,800만 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사업의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울산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단 사업 해가지고 연구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연구기관이잖아요, 이런 그죠? 예. 예. 이거는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직접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고 뭘 하기 위한 거고 연구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이게 뭐 답변이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울산만의 좀 이게 특성이 있어서 울산에 사실 복지자 들어간 연구기관이나 또 아직 사회 서비스원이 설립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이제 2018년 11월 1일에 원장에 취임하고 보니까 예전에 지금 울산발전연구원, 지금 울산연구원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이 지원단을 수탁을 받고 있었는데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이제 수탁이 이렇게 넘어오게 됐어요. 그 과정까지는 모르겠고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사실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이 사회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이제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관리를 한다든지 또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 여성가족개발원의 정체성에 이 수탁기관이 맞느냐 이거는 또 제가 답변하기가 참 좀 그렇네요. 예. 이 사업 같으면 저는 여성 우리 그 다른 연구라든가 뭐 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 넘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데 연구기관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운영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깜짝 놀랐는데 그걸 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한다면 뭐 저는 납득은 되겠지만은 돈도 예산의 개발 1억 8,200만입니다. 그것도 시비가 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업무가 과연 여성개발연구원의 정체성과 업무에 맞는지 대해서는 좀 제가 좀 시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내가 다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예산 확보를 그 실질적으로 요즘 그 뭐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 여성과 관련된 성인식 그죠?
그다음에 여성 양성평등이죠, 그죠? 여성평등이 아니고 남성평등 그죠? 우리 남성을 차별하지 말고 그런 정책도 좀 만들고 그런 걸 또 개발해 주시고 그런 걸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데 많은 걸 이렇게 좀 질문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하여튼은 좀 더 이렇게 예산 확보를 좀 더 알차게 노력하셔가지고 울산 지역의 인구가 절반이 가까이가 우리 여성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지와 서비스가 이렇게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 잠깐 먼저 여성가족개발원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원장님이야 여러 직원들을 뵀습니다. 거기서 느낀 점은 울산이 산업도시라는 그 산업도시로 알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 정책이 좀 뒷전에 밀려나 있다는 느낌도 받고 우리 원장님이야 그 여성가족개발원에 계신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는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울산이 고향이고 울산에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가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남성 위주의 도시,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남성 위주로 이렇게 도시 공간뿐만 아니고 여러 구조적으로 이렇게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쭉 찾아보니까 여성회관도 있고 여성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여성 관련된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쪽이랑? 예를 들면 여성회관이나 여성 문화센터의 어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성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기관인데 연계사업이랄까 이런 관련성을 좀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연구를 할 때 네네. 포커스 그룹 인터뷰할 때 필히 참석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찾아가서 인터뷰도 심층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연구를 통한 접촉이죠. 근데 이제 그게 네트워크가 상시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개원한 이래로 작년에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같이 그 포럼 같은 거에 같이 참석을 또 했고요. 그 이전에 몇 년도 정확하게 모르 2016년도인가요? 예,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조직이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울산에서 여성이 울산 인구의 절반 이상인데 이 관련 예산이나 인력 구성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2014년도에 개원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과연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만들어낸 연구 성과물들이 제대로 시의 여성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분명히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 성과물들이 이 시의 정책에 반영이 돼야 이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반영하지 않는 즉 어제 우리가 이제 여성 청소년과인가요? 예, 여성가족 청소년과 좀 상당히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책을 돈을 들여서 고생해서 울산에 맞는 정책을 이렇게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이렇게 시정에 반영을 하지 않는지 앞으로는 저희가 그걸 좀 주안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도 그렇고 같이 울산의 어떤 여성 정책을 위해서 두 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좀 따로 있지 않나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크탱크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여성단체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류나 이 협력 사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성가족개발원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책 방향을 좀 잡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좀 중점을 뒀던 게 그동안 이제 그 좀 뭐라 그러나 다 아우르는 여성 단체를 아우르는 사업이나 뭐 협력 관계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매년 간담회라든지 올해도 얼마 전에 그 여성 단체들을 대표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한 여성 정책 과제에 대해서 긴급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좀 단단하고 공고하게 이 거버넌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올릴 계획이 있고요. 또 사업을 좀 내년도에 올해 시도를 했던 그 릴레이톡을 그 가버넌스로 구축한 이후에 그 안에서 현안을 담을 수 있게 또 여성 의제, 여성 가족 의제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망을 구축하고 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네. 예, 여성 가족 개발은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면 규모도 좀 작고 제가 이제 타기관 뭐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 봐도 어떻게 보면 울산은 이름만 이렇게 여성 가족 개발을 이름만 만들어 놓고 뭐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좀 주도적으로 좀 자신감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 단체들하고 협업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안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여성 단체들하고 뭐 간담회든 포럼이든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준호 위원님,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간단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은 어쨌든 상반기에 또 자주 뵌 내용이라서 기존에 이제 지금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사업비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부분 좀 말씀 주시고요. 너무 위축되게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에서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폭력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성 폭력과 더불어서 우리 아동 폭력에 대한 부분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메시지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제 아동만으로 그리고 여성만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가족 전체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을 좀 폭넓게 해서 그런 메시지를 좀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우리 지금 이제 책자로 가지고 그 가족개발원에서 나온 연구 성과물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블로그도 또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SNS 활용을 어떻게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보면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메시지를 그때 잘 던져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책자로 다가가는 그 시간과 그리고 그런 SNS로 던지는 메시지가
다가들인 속도나 이런 게 전파 속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사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혁신 여성 리더 이제 수료를 하신 분들이 수료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 속에서 지역민들과 어떻게 공감하면서 역할을 지금 해왔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간단히 말씀 주시고,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의 이제 올해 사업비 부분인데 내년에 21년도에는 좀 더 확장해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좀 더 규모나 예산 부분이나 사업 내용이나 이 부분을 할 건지 좀 그것도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이 많이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사업비. 그런데 이제 우리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에 이제 좀 특수한 거는 뭐냐면은 11월에 연구 보고서가 마감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 잔액이 그때 다 소진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설문 용역비라든지 보고서 제작비라든지 등 해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폭력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 연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SNS 활용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카카오 채널, 그다음에 밴드, 그다음에 블로그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NS에 저희가 보도자료 내는 거를 기본으로 또 다 상시 올리고 있고 또 보고서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상시적으로 좀 가벼운 내용까지도 SNS를 활용해서 올려야 되는지 소통하기 위해서 그거는 좀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SNS를 더욱더 활용해서 시민들하고 더 가깝게 다가가는 여성가족개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여성 리더 수강생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역에서 작년에 이제 혁신여성 리더 1기 과정이 개설이 됐고 올해 2기를 개설을 했는데 작년 수강생과 올해 수강생에 한해서 그러니까 뭐죠? 그게 아니라 수료생이죠. 수강생. 그러니까 수료생에 한해서 심화과정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분들은 지역사회에 좀 진짜 혁신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구군과 협력해갖고 좀 해볼 이렇게 그게 봉사 활동이 됐던 아니면 정말 새로운 어떤 도전이 됐든 간에 심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접근을 해볼 계획이고요. 기존의 1기생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단에 또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1기 수강생들 중에. 그래서 저희 다오리 서포터즈단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시고, 그래서 또 그 성과로 1기 수강생들이 2기에도 또 그래서 서포터즈 다니면서 또 2기 수강생이 된 분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에 그냥 단순한 SNS를 공유하는 서포터즈단이 아니라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의 서포터즈단은 조금씩 그래도 내용을 갖춰가는 활동의 내용을 갖춰가고 또 여성가족개발원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조금씩 확립돼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리더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 그것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네요. 예, 말씀하다 보니까. 네. 예, 일단 그 마지막에 지원단에 대한 부분 지원단. 주시고 그 전에 네네. 그 지금 타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내용이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판단한 거는 오류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기간인데 이게 장윤호 위원장 의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정책 위반이 되도록 저희들이 작년부터 또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연구 기간이 11월에 대부분 다 끝나요. 11월에 끝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 기간을 좀 당겨서 정책이 위반될 수 있도록 매체지 던져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 남으면 얼마 남았다, 뭐 11월 달에 나머지 비용이 얼마 전액이 나간다, 발간된다 이런 걸 여쭙자는 게 아니라 그래 좀 더 빨라져야 그래 정책에도 담을 수 있다라는 걸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원단은 이제 그 신규 사업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6월 26일 날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내년도에 그래서 그 신규 사업 개발이 이제 올해 그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그 예산과 또 그 신규 사업 항목에 대해서 요청할 예정이고요. 올해 그래서 주로 지금 현재까지 논의된 거는 문화예술 쪽에 신규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역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신규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최적의 것은 울산에서 그래도 그 수요가 있는 그 이용자 수요가 있는 그 문화예술 쪽의 사회 서비스를 좀 신규 사업으로 개발하자라고까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최종 확정 지어서 내년도 그 신규 사업으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미확정됐고요. 그 예산의 인상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이후에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 과하고 많이 네. 협의를 좀 했어요. 예산 규모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예산을 받아와야 다른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우리 지금 원장님 새로 오신 지가 지금 한 2년 되었고요. 또 나름대로 이 나름대로 이 조직도 많이 또 보강이 되고 예산도 또 많이 또 보강이 되고 해서 이 책자를 보니까 뭐 금년 초에도 또 이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많이 이 정착되어 가는 것 같아서 좋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또 말씀 다 주셨습니다만은 이 정책을 연구한 이 과제들을 우리 시정에 정말 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되는 부서하고 정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정에 반영되지 않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했으면은 또 발굴하기 전에 우리 해당되는 그런 해당 부서하고 서로 이래 많은 협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은 또 뭐 금년에는 연초에 뭐 예상치 못한 그런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 시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것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연구원에서 또 이래 많은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계시는데 요즘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을 또 위해서 이래 많은 또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인해 가지고 참 어디 일자리 접근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이제 이 연구 주제를 울산광역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코로나 상황은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이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 연구에 울산광역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발전 방안 연구 안에서 세일센터 관계자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세일센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세일센터에서는 울산광역시의 4개 곳에 있는 중구, 남구, 북구, 동구의 세일센터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세일센터에서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전략 방안이나 제안하고 싶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지금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일센터와 관련한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이 인터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다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최종 보고서가 7월 말에 지금 아직까지 7월 말 되면 나온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은 7월 말 이제 다 됐네.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자료를 좀 이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여성 독립운동 인물사 발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 10분 정도 이래 발굴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발굴 근거는 네. 무슨 근거로 이래 발굴하고 있는지 잠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 독립운동 인물사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울산에 이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정말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울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다 해서 올해 이제 여성 독립운동 인물사 발행을 계획하게 됐고요. 이제 시민들이 이제 좀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 해서 울산대학교 허영란 교수님이 그동안 좀 여성 독립운동 인물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집필 활동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영란 교수님
좀 함께 논의하고 또 같이 집필자를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집필자가 구성이 돼서요. 지금 발굴된 인물이 현재까지 10명의 그 여성 독립운동 인물들이 새롭게 발굴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10월까지 진행을 하면서 그 일제 강점기 하에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항쟁 운동을 했는지가 기술될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울산시에 그 또 여성 그 독립운동 인물이 한 10분이 있다니까 또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거 책자 집필할 때 사실 역사라 그런 거는 팩트를 가지고 잘 이래 또 편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또 과장된다거나 또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책자 최종적으로 발간될 때까지 심사숙고해서 있는 그대로 편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것도 사회 서비스 지원단 그 우리 서희영 우리 의원께서 또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우수 사례 발굴도 있고 신규 사업 개발도 있고 있는데 사실 신규 사업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우수 사례의 또 발굴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우리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지만도 신규 사업 발굴 그리고 우수 사례 발굴 요것도 자료를 한번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장윤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주문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울산시의 여성 정책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행감 외에는 없지요. 여성단체에서 울산시 그 여성 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시나요?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제 개원 4주년 기념해서 울산 여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그 포럼을 열었을 때 여성단체 대표가 또 토론자로 나와서 같이 본인들 얘기를 따르면 그 토론자로 나서기 전에 좀 함께 또 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토론 내용을 좀 실어 왔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얼마 전에 또 간담회를 통해서 단체들의 좀 의견 같은 것들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네. 예, 지금 여성 정책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보면 저도 한번 그때 간담회나 토론회 가보면 사실 남성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성들만 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성 정책 부분도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 정책에 대해서 물론 여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하고 같이 지난 1년 동안 울산의 여성 정책의 방향이나 아니면 타이밍을 놓친 정책이 없는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하고 같이 이거는 매년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평소에 이제 좀 항상 민관 협력 체계 중요성 같은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지라 여성단체, 그런데 이제 여성단체의 개념 설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지역에 수많은 여성단체가 있는데 그러면은 모든 여성단체들하고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죠. 아울러서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막 5, 60개 되는 여성단체 전부 의견을 다 청취하는 통로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심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일단 이거는 저는 보면은 이제 규모나 이거는 처음부터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 연례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울산시의 여성 정책이 따로 겉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우리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구 성과물이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시차는 존재하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대부분 보면 어떤 사회 현상을 보고 그게 반복되면 그걸 이제 정책으로 입안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요 올해 연구 성과물이 뭐 바로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에 이어가려 그러면 그게 이제 예산으로 반영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를 좀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고 특히 환경복지위원회를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여성가족 개발원이 너무 이렇게 좀 소극적이지 않나 좀 이제는 당당하게 좀 주도적으로 좀 하시다 보면 생채기도 나고 또 여러 단체에서 볼멘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이 있겠습니까? 계속 누군가가 그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두드리고 여기저기 오셔가지고 협조를 요청하셔야 그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